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성 평균 신장은 174cm, 여성의 경우에는 160.5cm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호하는 키를 살펴보면 남성은 180cm 이상, 여성은 165cm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키에 대한 열망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면 키를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그 고민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알톡2에서는 키를 쑥쑥 키울 수 있는 비법,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해법을 찾아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력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아청소년과 서병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키는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키 성장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하여튼 그 사회적인 관심이 키에 많이 집중되니까 엄마들이 그 자녀 걱정에 대해서 많이들 데리고 와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같이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건가요? 예, 요즘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키에 대해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계신 경우 많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 숨어 있는 것들 중에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 성장 방해꾼 5가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해 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작은 키를 만드는 진범일지 알톡2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키 성장 방해꾼 용의자로 5가지 요인이 꼽혔는데요. 그 첫 번째 용의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특이사항을 보니까 부모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는 유전입니다. 이 유전이 키 성장에 확실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유전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한 70~80% 정도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 키고요. 네. 간혹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할머님이나 할아버지 키 닮아서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크게 본다면은 그 인종이나 민족성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은 저쪽 북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또 이쪽 프랑스나 이태리 쪽은 또 좀 키가 작고 우리나라도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고요. 또 저희 동남아시아 가면 조금 작고. 이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내 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너무 좌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 성장 방해꾼 용의자를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용의자의 특이사항을 보면 햄버거, 탄산음료, 치킨, 피자 이렇게 각종 먹을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비만인데요. 그런데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꼭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먹게 놔둬라. 지금 쑥쑥 먹어서 좀 살이 쪄야 그 살이 다 한꺼번에 키로 훅 간다. 이렇게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틀린 건가요? 뭐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데요. 우선 비만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비만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병적인 비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병적인 비만은 되게 키가 작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타고나는 경우가 많고 선천적인 어떤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위 요즘 엄마들이 말하는 단순 비만 그런 아이들은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큽니다. 그러나 이런 비만이 오래 가고 장기간 가면은 역시 운동 부족이 생기고 그다음에 비만으로 인해서 또 뼈 나이, 뼈 성숙 나이가 빨라져요. 그러면 조숙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되면은 오히려 빨리 골단이 다치고 어른 키는 작아질 수 있어요.
성장 방해꾼 세 번째 용의자 살펴봅니다. 이 세 번째 용의자의 특이사항을 보면 사춘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용의자는 바로 성조숙중입니다.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떠나서 성조숙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가요? 예, 성조숙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큰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인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특별한 원인이 없을 경우는 이제 남자 같으면 좀 덜하지만 여자 같으면 생리를 너무 빨리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세 번째가 키가 빨리 성숙하면서 빨리 다치기 때문에 최종 키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성조숙중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들 문의를 하는데 대개 남자의 경우는 9살, 만 9살, 여자의 경우는 만 8살 이전에 이제 사춘기 발달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성조숙중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남자 같으면 사실은 고환이 커지는 게 처음인데 여드름도 나고 목소리 변화도 오고 이런 거 보고 알 수가 있고, 또 여자 같으면은 이제 가슴 몽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죠. 그게 아까 말한 나이보다도 더 빨리 오면은 일단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키도 키지만 실제로 병적으로 빠르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 성조숙중의 원인 중에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혹시 이 난소나 이런 데 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머리에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은 빨리 발견해서 원인 제거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질병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도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차 성징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한번 꼭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방해꾼 용의자 살펴봅니다. 특이사항에는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용의자는 바로 무거운 가방인데요. 이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가방이 무거워서 키가 안 큰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실제 가방 무거운 거를 들고 척추가 휜다든지 허리나 척추, 목 이런 데서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고 휘는 그런 척추 측만증, 그런 거 생긴 애들은 꽤 있어요. 그러나 그 가방 무게 자체 때문에 키가 안 큰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단지 너무 무거운 것을 장기간 계속 들거나 이렇게 무게를 가하면은 그거는 성장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역도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한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 성장하는 그 가능성보다는 키가 들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키 성장 방해꾼 용의자입니다. 이번 특이사항은 뒤따라오는 엄마의 잔소리인데요. 이번 용의자는 편식입니다. 이 편식은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편식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편식은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성장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영양 상태고, 두 번째는 충분한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번이 영양이고요. 영양은 충분히 골고루 섭취해서 모든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편식만 하는 거는 건강에, 성장에 좋지 않은 방해꾼입니다. 네. 오늘은 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키 성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운동 함께하고 오실까요? 오늘은 특별히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알약 튼튼입니다. 네, 알약 튼튼. 오늘은 오늘의 주제에 맞게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운동 배워봅니다. 오늘도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운동하면 이제 저도 키가 자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무리죠,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저는 좀 늦었지만 자녀분이 계시다면 이 운동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앉아서 학생들이 요새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할 때 머리가 앞으로 빠져서 상체를 많이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굽어서. 그런 경우에 이 척추가 많이 하중을 받아서 눌리게 되는데 그 하중을 받아서 눌려진 그 부분을 다시 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바른 자세 배워볼까요? 네, 일단 누워주세요. 그래서 네. 요거를 여기 등에 수건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누워주십시오. 등에 어느 지점에 수건을 넣어주면 될까요? 예, 명치 바로 아래쪽에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거기서 이제 머리에 정수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턱을 바짝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마를 배꼽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목을 당겨주세요. 천천히 당겨주세요. 올라올 수 있는 만큼만. 자, 어깨는 이때 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당겨만 주십시오. 팔은 모으고 그렇게 당겨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머리를 붙여줍니다. 바른 자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앞서서는 키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이 키 성장에 관한 올바른 정보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해와 진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앞에 있는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 성장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성적인 것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접하면 키가 안 자란다. 이 이야기는 남학생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둘 다 들어야겠는데요. 아,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한가요? 왜 그런 건가요? 성적인 거를 좋아한다면은 분명히 성적인 관심이 많을 거고 분명히 성적 발달이 빠른 아이일 겁니다. 조기 사춘기라고 그러죠. 성조숙증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도 조기 사춘기 정도의 뼈 연령이 빠르다면은 아마 키가 자기가 크는 키보다는 크는 기간이 짧아지고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키가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심이 있는 것 자체가 조기 사춘기가 왔기 때문이라서 키가 안 자랄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은 아니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 키 성장에 가장 좋은 운동은 농구다. X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좋습니다. 무거운 거를 아주 오랫동안 드는 거 아닌 거, 너무 장기간 마라톤 뛰는 그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를 오랫동안 계속 반복하면은 그것도 성장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우리 몸을 스트레칭하고 뛰고 운동하는 거는 다 도움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어릴 때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물러 주거나 쭉쭉 늘려주면 다리가 길어진다. 이 왜 쭉쭉이 해주면 아이 키 큰다고 부모님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어떤가요? 답은 X. 그것도 역시 아직 그것 때문에 키가 더 큰다고 우리가 증명할 만한 입증된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 일종의 스트레칭 혹은 마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기들한테는 아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키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니까 건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잦은 성장통, 키 성장에 좋은 신호다. 이 성장통 있으면 키 크느라 그런 거라서 키가 많이 큰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장통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또 키가 나중에 결국 작게 큰 사람이나 크게 큰 사람이나 성장통 차이는 다 어떤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장통이 많이 온다고 해서 많이 클 거다는 아닌 것 같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거로 증명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건 성장통은 애들 성장기엔 이제 주로 다리 쪽에 또 허벅지나 뭐 무릎이나 이런 데 많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통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성장통을 구분하는 방법은 만져줘서 아플 때 주로 밤에 오는데 만져줘서 시원해하고 통증이 좀 덜해지고 그럴 경우는 되게 성장통이라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럴 때 아파하고 더 힘들어할 때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네. 이 청소년기에 무릎이나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성장통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져줬을 때 더 아파하면 질병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 키 크는 신호다라고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병원에 꼭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키를 쑥쑥 자라게 한다는 약이나 특수 운동기구, 실제로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특히 엄마, 아빠들 키가 작은 아이들은 전부 어떤 약을 다 먹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약도 먹고 있고 무슨 특수 운동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거로 인해서 자기 키가 더 큰다는 그런 증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구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런 기구를 잘못 사용할 경우 다른 정형외과적인 부상이나 이렇게 상처가 나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특히 잘 모르는 약 같은 거를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어떤 간의 어떤 독성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간혹은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약도 함부로 먹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생활 그리고 잘 영양 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키 성장을 위해 우유와 멸치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저도 하루에 1,400ml씩 먹었는데 키가 이거밖에 안 큰 거 보면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우선 우리 몸에 성장하는 데서 그 멸치나 우유 이게 이제 칼슘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라고 돼 있는데 네. 꼭 필수 음식이에요. 영양소인데 이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가 더 크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골고루 다른 영양소와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섭취가 덜 돼서 많이 먹지 못해서 문제는 있지만 단백질에도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는 우유를 많이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키가 더 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모두가 기본은 알고 있지만 그 기본이 지키기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교과서부터 펼쳐봐야 하듯이 키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적절히 운동하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도 잘 자야 되고 괜찮습니다. 이 영양 상태와 운동 수면을 했으면 키가 많이 컸을 텐데 너무 안 먹고 앉아서 키가 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아요.